This is 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제가 너무 황송하게도 며칠 전에 5,000명 구독자가 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할까 하다가 종종 Q&A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 계셔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채널 커뮤니티에 질문을 받고 오늘은 Q&A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 유튜버들 막 10만 명, 100만 명 유튜버들이나 하는 Q&A라서 제가 해도 될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5,000분도 너무 감개무량하기 때문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일단 Q&A 말 그대로 질문과 답변이라서 저 혼자 하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좀 질문을 해줬으면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지금 사람은 없고 저와 같이 지금 현재 다가격리 중인 우리 아내가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워데 와이프 컴온!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 유튜브 채널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워리어스 데일리랑 골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어떻게 골스 팬이 되었나요? 우선 이 질문이 진짜 많은데, 제가 최근에 올린 농구 재밌게 보는 법 알려줄게 영상 보시면 바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영상 홍보도 할 겸 시간이 이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커리가 떠나도 골스 팬 하실 건가요?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이 가장 놀라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커리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커리가 뭐 은퇴를 하던 이적을 하던 커리의 팬으로서 모든 결정과 그의 행보를 존중하지만, 저는 커리가 골스에 오기 전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커리 때문에 골스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닙니다. 커리가 다른 팀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팀을 뭐 따라서 응원한다든지, 굳이 꼭 커리가 아니라 주요 다른 선수들이 다 나간다고 해도 저는 영원히 골스 팬입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골스가 한창 잘하고 우승할 때 골스 경기 날 동네 맥주집이나 막 이렇게 치킨집은 자리 잡기 어려울 정도로 나와서 응원하는 게 좀 많았었고, 샌프란시스코에는 농구팀만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야구나 미식축구 팀들도 있는데, 그런 팀들이 플레이오프나 결승 진출하면 다 같이 나와서 응원하는 분위기였다면, 골스는 다이내스티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정규 시즌에도 많이 나와서 응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응원 분위기는 진짜 중요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경기장은 당연히 물론이고, 농구를 틀어주는 이런 식당 같은 데서도 막 TV에서 디펜스 막 이런 거 하거나 Let's go Warriors 이런 거 하면 진짜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이기면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물론 코로나 전에 막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 주인들도 그냥 나와가지고 같이 맥주 마시면서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간지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농구를 보러 식당에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 시절의 골스 에이스 크리스 멀린 저지를 입고 오고,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은 커리 저지를 입고 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국에는 절대적인 넘버원 스포츠 미식 축구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 농구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직관 가면 어떤가요? 직관 가면 우선 놀라운 거는 여성 팬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미국 아주머니들이 와서 진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계시고, 가족 분위기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축구장 같은 거는 진짜 크잖아요. 근데 농구장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작아요. 그래서 멀리 앉아도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선수들을 볼 수 있고, 벤치에서도 뭐 하는지 정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일단 진짜 큽니다. 커리도 실제로 보면 몸이 엄청 길쭉길쭉해요. 농구 선수가 아니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커리를 본다고 하면, 저 사람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몸이 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친절하지는 않아요. TV에서 팬들과 막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TV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경기장 가면 몸 풀고 막 경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팬들이랑 소통 이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썰을 푼다면, 이건 조금 농구 얘기가 아니고 야구장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여기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저는 야구 팬은 아니지만 그때 한국 선수 추신수 선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가자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추신수 선수 가까이 앉으려고, 그 추신수 선수가 외야수니까 잘 앉지도 않는 홈런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추신수 선수가 나오니까 저랑 제 친구들이 와 형님 막 추신수 막 이렇게 외쳤는데, 진짜 한 번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한 10m 떨어졌었나? 이게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진짜 그냥 다 씹고 있어요, 주인 선수가. 그래서 제 친구가 한번 봐줘요, 우리 형 보러 왔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절실하게 얘기를 막 했는데도 안 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비를 하러 주인 선수가 나오셨는데 마지막 아웃을 딱 잡고 이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팀 코치한테 공 하나 던져달라고 해서 받은 다음에 그 공을 우리 쪽으로 던져주시더니 90도로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죄송해요. 이게 딱 보고 진짜 프로는 경기에 집중하는 게 다르긴 하구나. 우리가 진짜 너무 신뢰를 저질렀다 이런 생각하면서 반성했었죠. 다시 농구로 돌아와서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 전이나 경기 중은 물론 매정하다시피 팬들과 그렇게 소통은 좀 많이 없습니다. 경기를 TV로 보면 벤치 바로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거기 앉아도 뭐 그렇게 딱히 뭐가 없대요. 저는 물론 앉아본 적은 없지만요. 그리고 르브론과 커리 팬들끼리 사이가 뭐 안 좋다, 선수들끼리도 뭐 실제로 서로 싫어하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선수들끼리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업자이자 경쟁자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고 팬들끼리 싸우는 거는 뭐 그래봤자 키보드 워리어들이 인터넷에서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저는 골스 팬이고 커리 팬이니까 뭐 르브론을 싫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는 잘하는 선수들, 멋진 선수들을 다 리스펙하고 상대팀의 모든 선수들도 농구의 팬으로서 정말 존중합니다. 표는 얼마예요? 표는 농구팀마다 달라요. 일단은 인기 많은 팀은 좀 비싸고 인기 없는 팀은 진짜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싼 자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자리 같은 데를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 제가 애틀랜타 한번 갔었는데 애틀랜타가 진짜 모텔 때기도 하고 애틀랜타 경기장이 정말 텅텅 비던 때라 제가 있을 때는 제일 싼 게 한 17달러, 한국 돈으로 2만원 이렇게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골스는 제일 싼 자리가 거의 90에서 100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만원 막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비싸서 저도 이렇게 안 비싸면 좀 더 자주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자주 간다고 해서 막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 가격은 막 몇 배가 되고요. 그리고 가면 맥주 한 잔에 막 12, 13달러, 뭐 나초, 핫도그 이런 거 15달러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사먹는 것도 너무 비싸고 아무튼 되게 비쌉니다. 예전에 골스 대 클리블랜드 파이널에서 7차전에 좀 전에 방금 얘기했던 그 선수들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거 자리 하나에 7만 불인가 8만 불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한 자리에. 그래서 둘이 가면 1억 5천. 아무튼 그렇습니다. 골스는 왜 노란색 입나요? 엄밀히 따지면 노란색이 아니고 황금색입니다. 팀의 이름처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잖아요. 그래서 황금 전사, 그래서 황금색입니다. 와이즈먼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가요? 와이즈먼은 현지에서는 나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물론 시즌 초반에 훨씬 더 이게 높았는데 지금은 슬슬 거품이 좀 꺼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농구 선수들도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잘하던 말든 ESPN에 계속 얼굴이 비춰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잘하면 잘해서 나오고 못하면 못해서 나오고, 그런 선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르브런이랑 자이언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루키 중에 라멜로 볼이 정말 TV에 많이 나왔었는데 다쳐서 좀 아쉽죠. 그렇게 주목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 선수들은 옛날부터 꼭 보면 언젠가는 올스타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노출이 돼서 팬들도 실제로 많이 얻게 되고 실제로 실력도 좀 강제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팀에서도 인기가 많은 선수를 중심으로 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와이즈맨은 그런 주목까지는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첫 경기 때 브루클린한테 막 발리면서 가비지 게임이 됐는데 와이즈맨이 4쿼터에 나와서 진짜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엘리옵도 받아서 넣고 막 3점도 넣고, 그때 주변 분위기가 와 드디어 물건 찾았다. 제가 그때 했던 리뷰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해요. 제대로 찾았다고. 근데 그때가 가장 전성기,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와이즈맨이 앞으로 잘하기는 할 것 같은데 적어도 3, 4년은 좀 지나봐야 와이즈맨 진짜 잘한다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서 그게 커리의 남은 시간과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아쉬운데, 커리랑 시간을 맞추려면 요번에 올랜도의 니콜라 부세비치처럼 이렇게 1대1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올랜도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았을 것 같거든요. 부세비치 진짜 싸게 팔렸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골스 프론트가 와이즈맨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엠비드나 안테토쿤보 같은 선수 아니면 와이즈맨이나
미네소타 픽 안 판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브레는 어떤 것 같나요? 우브레는 왜 못해졌을까 생각하면 위긴스가 살아나니까 이 제가 종종 말해오던 공존이 불가능한 이 두 선수입니다. 그래서 위긴스가 잘하니까 우브레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고 트레이드는 이제 안 됩니다.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우브레가 남을지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았으면 좋겠는데 우브레가 최근 인터뷰에서도 나는 벤치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나이도 지금 전성기에 접어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ben치에서 뛰기 싫어서 골스가 잡아도 우브레가 좀 떠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브레를 어떻게든 잡아서 클레이 탐슨이 돌아와도 어차피 매 경기 못 뛸 거거든요. 백투백은 쉴 거고 뭐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막 그렇게 될 텐데 그때마다 주전으로 우브레가 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브레 같이 좀 간지나는 선수에게는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긴 하겠죠. 스티브 커 감독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시즌 스티브 커 감독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거는 물론 아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스티브 커 감독은 분명 이기고 싶긴 한데 이 프론트랑 약간의 충돌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올해 처음으로 프론트에서는 와이즈맨을 키워라, 어린 선수 키워라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프론트랑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스티브 커가 오심이라든지 심판에 항의할 때는 막 자리에서 벌떡 차고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테크니컬 파울 받고 하는 장면이 많이 있지만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할까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코칭하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농구 감독들 보시면 자리에 앉아있는 감독 딱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은 어린 선수들이고 막 우왕좌왕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막 경기 중에 소리 지르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열받게 진 경기 중에 하나 샬럿 호네츠의 경기 때도 그때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상대 감독은 그냥 경기장 막 안으로 넘어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타임아웃 부를 때 스티브 커는 화면에 안 잡히긴 했는데 그냥 벤치에 앉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징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지만 좀 중요한 순간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심판한테만 말고 선수들한테도 좀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코칭하는 건 좀 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커리가 또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스타 플레이어들이 선수 생명이 점점 더 길어지기도 하고 또 커리가 막 점프를 높게 뛰면서 덩크를 하고 피지컬하게 부딪히면서 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몸 상태도 저는 꽤 오래 유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피지컬로 농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진짜 슈팅으로 쇼부를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래 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최소한 3년은 거뜬히 지금과 비슷하게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승도 해야죠. 커리 같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으로서든 어떻게든 커리가 있을 때 우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올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윈나우 도전했던 것 같고요. 이게 커리가 은퇴하고 팀이 못해져가지고 이제 1지명 드래프트 픽을 받는다고 해서 야 이제 또 다른 커리를 뽑자 해서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커리는 진짜 농구 플레이 스타일을 세계적으로 바꾼 말 그대로 시대를 이끄는 혁명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커리가 있는 한 무조건 그 팀은 우승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시즌을 예상한다면? 내년에 골스가 우승할까요? 하면은 시즌 초반에는 진짜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클레이 탐슨 돌아오면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팀도 좋은데 클레이까지 더해지면 이거 우승 각이다 이랬는데 팀 분위기가 좀 안 좋기 시작하고 약간 클레이 탐슨 한 명으로 돌아와서 메꿀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커리, 그린, 위긴스 어디 안 가고 있을 거고 탐슨이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 조금 비슷하게만 되더라도 이건 정말 좋은 팀이 되는 거는 확실하죠. 문제는 벤치인데 그동안 골스가 잘 해왔던 이유들은 물론 주전이 정말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강한 팀에서도 우승하고 싶어서 막 페이컷을 받고 들어오는 정말 좋은 벤치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꼬시는 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벤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승 가능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골스 경기 추천해주세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예전 레전드 경기들을 하나씩 소개하도록 할 테지만 그래도 최근에 커리가 전반전에 빵점 넣고 후반에 막 33점 막 넣은 경기 올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밌는 경기 올리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승할 때나 파이널 이렇게 플레이오프 경기 진짜 재밌긴 한데 저는 클레이 탐슨이 3쿼터에 37점 넣은 경기가 가장 레전드. 이날은 저뿐만 아니라 경기 이렇게 생중계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무슨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거 아니면 클레이 탐슨이 3쿼터에 60점 넣은 경기. 이게 골스의 커리, 뭐 케빈 듀란트, 그린, 이고달라 이렇게 좋은 선수들 많이 있지만 클레이 탐슨처럼 한번 분위기를 타면 진짜 식을 줄 모르는 정말 한마디로 화력이 막 넘치는 선수들은 정말 보기 힘들고 가장 보면서 진짜 재밌고 와 딱 보면 미쳤다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지는 선수는 클레이 탐슨이 최고입니다. 혹시 이거 보고 싶으시면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채널에 클레이 탐슨 스페셜 있거든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미국에 계신가요? 이제 슬슬 농구 얘기해서 이제 저한테 궁금한 것들인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히 20년 전에 가족과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제 해외로 가게 되셨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쭉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누군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올타임 넘버원은 트레이시 맥그레디입니다. 티맥. 플레이가 너무 멋있고 덩크도 진짜 화려하고, 특히 샌안토니오 상대로 35초 동안 13점 넣은 경기는 진짜 라이브로 보다가 온몸에 진짜 전율이 돋고서는 저는 그냥 그때부터는 트레이시 맥그레디 커리어 마지막에 샌안토니오에서 뛸 때 골스랑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경기를 갔거든요. 티맥 보러.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티맥 몸 푸는 걸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가까우니까 소리 지르면 들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람도 일찍 가가지고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한번 소리를 질러봤어요. Hey T-Mac, you're the reason why I started watching NBA. 막 내가 농구를 보기 시작한 게 너 때문에야 이러니까 저를 딱 제 쪽으로 딱 진짜 보더니 손을 한번 흔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 잊지 못합니다. 그 외에 또 좋아하는 선수는 부상 전 MVP 데릭 로즈.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골스 선수를 제외하고 좋아하는 선수는 돈치치, 말컴 브락든, 뭐 데이미안 릴라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니까 포인트 가드를 많이 좋아하네요. 다른 스포츠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축구 하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직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하고 있고, 축구도 진짜 많이 봤어요. 프리미어 리그.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도 거의 모르는 거 없이 농구만큼 많이 안다고 자부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사실 워리어스 데일리 채널 만들면서 축구 보는 거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구에 거의 보는 거는 올인한 상태예요. 그리고 공으로 하는 운동은 저는 다 좋아합니다. 야구 빼고. 볼링도 되게 좋아합니다. 에버리지 한 160, 70은 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농구를 잘하시나요? 농구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축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면 또 바로 합니다. 저는 농구할 때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수비만큼은 동농 그린 정도. 우리 옆 채널 동농커리님 계시잖아요. 농구 진짜 잘하시는. 저는 동농 그린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에 도움은 안 되지만 상대팀 가면은 수비 때문에 정말 성가시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영상 쪽 일하시나요? 영상은 배우신 건가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따라하는 정도입니다. 영상 편집하는 분들이 보시면은 제 영상이 상당히 간단한 거 위주로 돼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워드 채널 시작하면서 편집하는 법도 배우기 시작한 거고, 다 유튜브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인트로든 뭐든 제가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냥 따라하는 정도예요. 근데 채널 로고나 제가 쓰는 배경 화면들 뭐 그런 것들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 아내가 만들어줬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런 거는 만들어주고, 썸네일도 진짜 초반 한두 달 정도는 만들어줬는데 매번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배워서 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보시면 썸네일 퀄리티가 확 구려진 게 보이실 거예요. 직업이 궁금해요. 저는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간에는 마음 맞는 이제 분들과 스타트업 회사를 창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실리콘밸리, 막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게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과 또 다른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댓글에서 그냥 대뜸 형, 워대 형 이렇게 막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형인가 하다가도 제 채널 나이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35세에서 44세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형 이렇게 부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이를 대충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미국을 왔을 때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사실 나이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뭔가 신비한 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정하지 않고 그냥 채널을 시작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가부터 워대가 됐습니다. 그냥 워대로 불러주세요. 골스팬끼리 맥주 파티 할 생각 있나요? 저는 좋은데 누가 오실까요? 얼굴 공개하실 의향이 있나요? 제 얼굴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자녀는 있나요? 없습니다. 결혼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제 아내가 질문 읽어주고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해야죠. 형, 왜 구독자 5천밖에 안 돼? 5만원 가야지. 그러게 친구들 좀 데리고 와. 다른 영상이나 브이로그 찍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원하시면 쌉 가능입니다. 유튜브 하면서 힘든 점이 뭔가요? 제가 원래 농구를 진짜 많이 보는데 골스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저는 많이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골스 경기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스 경기를 그냥 앉아서 이렇게 쉬면서 보는 게 아니고 거의 일하듯이 중간중간 노트 적고 어디가 좋았다, 어디 무슨 얘기 해야지 이런 거 적고 녹화하고 또 경기 끝나면 그때부터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게 좀 힘드네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농구를 보는 데만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최고로 막 집중해서 하면 대본 적는 데 1시간, 편집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영어 실제로 잘하시나요? 잘 하죠.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유튜브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농구 얘기는 제가 한국말로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처음에 대본 적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음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발음이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3점 슛 성공률, 3점 슛 성공률이라는 말 아직도 녹음할 때 진짜 4-5번 하게 됩니다. 농구 캐스터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는 유튜버를 하면서 꿈이 농구 캐스터는 아니고 언젠가는, 이게 정말 제 꿈인데, 언젠가는 제가 한국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넘버원 팬으로 인정을 받고 그거를 진짜 골스 측에서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골스나 뭐 커리 막 이런 선수가 아시아 투어를 갈 때 나를 딱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리랑 탐슨이랑 막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통역하고 이벤트 참여하고, 와, 그거는 진짜 내 사비로 비행기 표 끊고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선수들 밥 먹을 때 저 혼자 사비로 그냥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됩니다. 형, 사랑해요. 저도요.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워리어스 데일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